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이 내린 통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살짝 인대만 놀라는 정도의 최고의 점조직의 골다공증 전문 도가니를 가진 여자 네.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 전문 도가니는 뭔가요? 네. 뭐 약간 골다공증을 피해가는. 들어보니까 네. 정미 씨가 알고 있는 단어들 다 합친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요. 네. 몇 가지의 단어가 있을까요? 수능 예상 문제입니다. 네, 재밌네요. 인대, 골다공증, 네. 통뼈, 그럼요. 면골 뭐 요 정도 그냥 합친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자, 그렇다면 예. 우리 통뼈 정미 씨가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골 많이 먹거든요. 네. 예, 그냥 뼈에 좋은 것 같아서 뼈 우려냈으니까 좋겠지 하고 많이 먹는데 사골도 많이 먹고 도가니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간장에 찍어서 이렇게. 근데 오히려 네네. 이 사골탕이 뼈에 그닥 좋지 않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드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사골은요, 네. 어머님이 자꾸 집을 나가실 때 해놓은 사골이에요. 엄청 끓여놓잖아요. 네, 어머니가 한 사골을 한 냄비 끓이시면은 어머니가 어디 멀리 가시는구나. 그쵸,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이제 아내분들이 요새 새댁들은 이 카레라이스를 많이 끓여놓으면 이 여자가 어디 가는구나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 좋습니다. 소개해드려야죠.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 에듀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네. 팀장님은 조금 뼈가 그래서 약해 보이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거 네. 아닌가요? 어떨까요? 부러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뼈가 부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네. 의외로 좀 튼튼하시군요. 네. 의외로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네, 그렇죠. 아닌가요? 의외로 살살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만의 비법의 어떤 음식 뭐가 있을까요? 골다공증 예방. 저희는 이제 사실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간요법이긴 한데요. 이제 홍화 씨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어떤 모르겠습니다. 홍화 씨? 홍화 씨. 들어봤어요. 네. 서진 씨? 예, 어떤 뼈가 씨? 누구시에요? 홍아 씨. 네, 그게 이제 뼈가 붓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드시는데 네. 예, 이거 이제 이렇게 보리차처럼 드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홍원 씨가 과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홍화 열매? 이 열매인데요. 열매예요. 네, 씨예요, 씨. 근데 이걸 끓여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와, 그럼 뼈에 좋긴 한데 그 네. 홍화 씨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약재시장 서진 씨? 같은 데 시장에 가면. 가면 팝니다. 네, 약재시장에 있습니다. 서진 씨 찾기 그리고요. 힘들었는데. 아유, 네. 왜 그러세요? 아마 주말렐라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더 잘 알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나 좋은 정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것도 방영을 해서 또 다 같이 알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은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제 취업 관련된 정책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다가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면접도 봐야 되고 이력서도 써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좀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취업에 대비해서 이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어떤 적성이 맞고 어떤 성향인지 하는 이런 검사부터 해서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한 뭐 5회기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무료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도를 해주는 거네요. 네, 자신감을 좀 일단 키운 상태에서 면접도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자신감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래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요. 특히 주말렐라 분들 중에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시 취업하기까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때는 예전에 썼었는데 이력서 다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 게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서진 씨처럼 바른 자세로 딱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기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머릿속으로 아는데 막상 또 앞에 나가면요. 그쵸.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랜만에 하다 보면 훈련이 그래요. 분명히 필요한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그래요. 것 같고요. 그럼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직업에 대한 이제 탐색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직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를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지 이제 면접관들 눈에 톡톡 들어오는지 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실제
면접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겁니다. 모의 면접. 네, 이런 이거 중요할 것들을 것 좀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들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구비 서류, 막 집문서, 땅문서, 우리 집 부동산 이런 거 어떤 서류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왜 궁금한데. 필요합니까, 정미 씨? 잘 보이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신청서하고 프로그램 신청서하고 이제 구직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구직표가 좀 필요하겠죠. 예, 내가 구직을 원한다라는 표. 예, 이것만 가져가시면 네, 무료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뭐 이제 우리들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가서 취업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도 되는 구직 거예요? 신청을 이제 하신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구직표라는 게 워크넷 고용노동부에 있는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하면 구직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구직 의사가 없는 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래도 저희도 만약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구직 의사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네. 구직표를 받으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그 여성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사회부문 이렇게 다 계속 연계해서 맞춤형 직업 훈련이 좀 가능하고요. 서울시 사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예, 뭐 세부적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 장롱 면허증 되살리기. 그래서 자격증이 이제 뭐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보육 자격증, 직업 상담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네. 경력 단절 되신 분들 중에서 재취업을 위한 이제 교육, 보수 교육을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뭐 이렇게 지역 일꾼 이끌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좀 유망한 직종들 있잖아요. 네. 뭐 구로 같으면 IT 쪽이 좀 유망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마포나 서대문 이쪽은 주로 이제 웨딩 아니면 그다음에 그 출판 쪽도 많죠. 예. 이런 이제 특색 있는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비 서류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죠. 일단 뭐 수강 서류가 좀 필요할 거고요. 네, 서울시 거주자가 이제 우선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판 사진, 네, 그다음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정도가 되고요. 일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전액 그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지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때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네, 직접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다양한 좋습니다. 서류들이 있으니까 꼭 잘 챙겨 가셔서 그렇죠. 훈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서울시의 이런 지원 제도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또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좀 특성에 맞는 교과 과정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에 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예, 그런 것들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업주부이신 분들 그리고 미혼 여성인분 중에서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분들 역시 이제 주민등록 등본과 반명함판 사진 그다음에 네, 입학 원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미혼 여성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드렸는데 몇 네. 군데입니까 벌써 여성능력개발원, 그쵸. 그리고 서울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여성 또 새로 이런 일하기 것들을 센터.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말라 분들의 취업이나 그렇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좀 많은 곳에서 각각 노력하고 있는 건 정말 엿볼 수가 있을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훈련만 받아서 내가 언제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찾아주나요? 네, 그 사회적 일자리 이제 취업 지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임 노동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노동이 네,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 분야, 뭐 산업별로 좀 따져보면 첫 번째가 도소매업이고 두 번째가 숙박 및 음식업입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2010년부터 좀 바뀐 게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제 보육이라든지 아이돌봄, 노인돌봄 같은 사회적 일자리부터 네.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까지 이런 일자리들을 여성분들에게 이제 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래요. 잘 몰라서 또 그쪽으로 좀 지원을 못 맞습니다. 하시고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이 또 취업을 한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확 금방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배우고 이러는 동안에 또 가정 경제가 가계부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지원 제도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긴 하지만 당장 이제 학원비도 좀 고민이 되고 네. 예, 또 이제 이후에 뭐 최소한의 생활비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내일 배움 카드제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네, 카드제. 내일 배움 카드. 네. 이른바 이제 계좌제 사업인데요. 그래서 직업 훈련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카드는 네,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5년 동안 네, 500만 원까지. 그리고 정부가 대충 훈련비의 한 80%, 뭐 최저는 한 60%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네. 나머지 이제 20%에서 40%는 본인이? 네,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따지면 또 쏠쏠합니다. 많아요. 저 아는 선배형 와이프,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네. 개인적으로 형수님께서 그 지금 그 공예를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수업료가 180만 원인가 그렇대요. 또 재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갖고 예. 아 이거 참 배우고 싶은데도 못 배우겠다 했는데 이 카드 좋습니다 네, 이거. 내일 네. 배움 카드에 내일 배움 카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카드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 그래요. 대상도 궁금하고. 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구직자이신 분들은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구직자라면 네. 누구나.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등록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구직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학생이시거나 네.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제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직업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은 또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네, 그 내일 배움 카드 안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보셨다는 이수 확인서. 네, 동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구직자들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학생들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또 필요한가요? 그래요. 네, 일단 뭐 본인 신분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좌제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이제 통장? 네, 통장이 예. 좀 필요합니다. 좋다. 통장 네, 갖다 주세요. 저는 어디든 통장 갖다 주는 게 제일 맞아요, 좋죠. 맞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네. 동영상은 네,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페이지가 hr.go.kr 이쪽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네, 내일 배움 카드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구직 등록하시고 구직 신청하시고 이제 훈련 상담 그리고 개인 훈련 계획서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어떤 훈련을 하겠다. 아, 어떤 네. 교육을 받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계좌를 좀 발급을 받으시고요. 네. 뭐 계좌 카드 수령하신 다음에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본인 직접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 카드는 유효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네. 그래서 1년 이내에 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무엇을 배울 예정이다 해서 받아놓고 1년 안에만 사용하면 된다는 또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효력이 또 소멸되나요?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소멸되지는 않고요. 효력이 정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해제 신청을 하시면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활용을 못 하시는 자격이 중지된다고 해서 네. 기간이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1년은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중에 쓸 때를 대비해서 만드신다 그러면 조금 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금 당장 훈련을 필요할 때. 받아서 네. 예, 직업을 갖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다만 이제 첫 번째 예. 교육을 받고 그 다음 과정이 조금 길게 남아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네. 받겠다라고 하시면 1년이라는 기간 안에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유동성 있게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도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그래요. 그런 궁금
궁금증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될까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이런 사사 네, 하면 좋은데. 네. 고용센터를 먼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가 대표번호가 1588에 19합니다. 1919입니다. 네. 1588. 1919.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work.go.kr 예,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까 한국고용정보원 네, 1577에 7114. 네. 이쪽 홈페이지는 hrd.go.kr입니다. 이쪽 두 군데를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좌 발급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게 네,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4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시 이전에 방문을 하시면 당일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4시가 넘어가면 카드를 그 다음날 또 발급받으셔야 되니까 예,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서둘러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요, 네. 계좌 이체, 그러니까 돈 꺼낼 수 있는 그런 카드 같은 거예요? 체크카드 뭐 이런 건가요? 체크카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바우처 제도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실 수 있게 금액을 충전해 두고 그 용도만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고. 우리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지금 또 실행 중인데 예비맘들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고운맘 고운맘 카드가 카드. 이제 카드. 역시 그렇죠? 이제 바우처 카드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거군요. 현금을 지원하는 게 현금 형태를 지원하긴 하지만 네.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 구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겠어요. 내 때려치고 저희 갖고 바우처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재직자분들을 위한 이런 뭐 이제 경제적 지원 조건이나 뭐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현재 솔직히 말해서 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도 받을 수 있고요.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사실 요즘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한 그쵸. 때잖아요. 네. 본인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해가는 게 좀 필요해서 그래서 재직자를 위한 재직자 그 근로수강 지원. 일명 이제 많이들 아시는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라고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수하시면 네, 최대 뭐 100%부터 일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부담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용보험에서 그 비용을 전액 내지는 뭐 일부 환급해주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설명드립니다. 참 진짜 우리가 몰랐던 게 그래요, 많았다는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좀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연간 100만 원까지 이제 환급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우선은 본인이 이제 고용보험 환급 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를 들으시고요. 네. 다만 굉장히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예, 강좌만 개설해 놓고 그냥 안 들으시면 당연히 환급을 못 그렇겠죠,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꼭 이제 이 과정을 꼭 다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뭐 만 40세 이상이시거나 뭐 우선 지원 대상 500인 이하의 이제 기업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시거든요. 네. 예, 이런 데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파견 근로자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네, 파견 근로자분들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근로 기간이 좀 1년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네,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구비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뭐 아까 우리 정미 씨가 말한 예. 대로 등본, 초본, 저 예, 지금 교육 토지 신청서 대장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아, 교육 신청서. 네, 다만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네. 수업의 80% 이상 수료하셔야만 80% 이상의 수료는 이제 그 학원 측에 뭐 출석부나 이런 거를 그렇죠. 네, 출석 증거자로, 체크를- 증빙자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출석 그러니까 체크를 정말 하게 됩니다. 성실히 배울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만 이런 이 자금들이 지원이 된다는 그렇죠. 거. 네. 예, 이거 꼭 명심하셔야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못 가실 사유가 특별한 경우라면 예.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뭐 예.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가야 네네네.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명을 하시면 제외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그것도 이제 증빙자료가 같이 첨부가 네, 되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완전 빨리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 신나서 등록해야겠다 네.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치하는 점이 있거든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그래요, 해주세요. 그래요. 예, 일단은 저기 훈련을 받으실 때 네. 이제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훈련 신청할 때는 재직자였는데 막상 이제 받는 당일날 실업자이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기준 일자는 정확하게 본인이 훈련 받는 그날, 네, 교육을 받는 그 당일날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지원을 못 받으시니까 그 점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대1 계좌제이기 때문에 네. 타인 명의로 입금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본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본인 카드로. 신용카드로.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직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요. 이 비정규직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여성들은 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비율이 훨씬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있나요? 네, 어떤가요?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재직자분들만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제라든지 뭐 단기 근로자, 이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나 여성분들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기 많지요, 때문에 많죠. 이런 분들을 지원한 제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거 카드 신청하고 싶은데 네. 지금 한 3-4개 카드 신청하려고 정민 씨 지금 지금 바쁘네요. 예,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정미 씨는 뭐 어디 포함되는 건가요? 구직자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 아니면 근로자. 정규직인가요? 그래, 네. 비정규직이겠다. 네. 저희 카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능력개발 카드 신청서, 그다음에 근로확인서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근로확인서가 없잖아요. 없죠. 네, 없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이 카드는 제가 우리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네. 이 지원해주는 이 카드는 제목이 뭔가요? 타이틀이? 네, 능력개발 카드. 능력개발 능력개발 카드. 네.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나의 어떤 자질을 개발시키고 싶은 분들이 그래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네. 여성분들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죠. 네, 방금 말씀드린 카드들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요. 야, 이거 네. 참 정말 이거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합시다. 맞아요. 이거 진짜 이 세 개의 카드를 네. 뭐 S사 카드, 뭐 M사 카드, 뭐 이런 거 홍보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런 거 사실은 홍보를 계속 해줘야 돼요. 맨날 막 이제 밥 먹으면서 막 내 세금 갖다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데 쓰고 있었군요. 우리가 못 찾아먹은 거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카드,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배움 카드라고 네, 하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 네. 이건 또 뭐 신청할 때 조심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단은 훈련 수강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이제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훈련 과정을 미수를 하실 경우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1회 미수료 하신다면 지원 금액이 20만 원 줄어들고요. 2회 미수료 하시면 30만 원. 그다음에 3회 미수료 하실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우리 여성지원센터, 여성개발센터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일부 남성분들도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센터들도 일부 티오는 남자분들에게도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준마렐라의 도전이요. 네. 아저씨와 준마렐라들의 도전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이 그쵸. 오늘 정말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의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유의할 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의지가 그렇죠. 가장 딱 중요할 그 것 유의할 점 말고는 정말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네네네.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성을 위한 취업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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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마렐라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